텍스트 관련 태그들이라고 해서 제목을 넣어봤습니다. 일단 초반에는 HTML 기초나 CSS 기초나 초반에는 별도의 예제 필요 없이 다 만들어서 할 거예요. 제목을 넣어보겠습니다. 강조를 볼까 합니다. 이건 제일 중요한 제목이니까 그냥 타이틀과 똑같은 이름을 넣을게요. 죄송해요. 두 번째 제목으로 강조를 넣을게요. 자, 패러그래프를 하나 만들고 그 패러그래프 중에 일부를 강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장 중 일부를 강조할 때 태그라고 써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p태그를 작성을 했고 p태그는 불론 요소니까 글씨가 저렇게 짧게 있어도 뒤에 있는 p태그 하나 더 만들게요. p태그 하나 더 만들어 주십시오. Shift, Alt 방향키 아래에서 복사를 해주시고 자, 강조를 해보고 싶어요. 문장의 일부, 강조, 이 부분이 두껍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태그가 뭐가 있냐면 B라는 태그가 있습니다. B라는 태그를 만들자마자 이런 식으로 됐네요. 강조라는 글씨를 B 태그 안쪽에다 넣어 주십시오. 일부도 바꿔볼게요. 일부는 I 태그로 감싸 보겠습니다. 그러고 브라우저 화면에서 라이브 서버로 열어보시겠습니다. 문장 중 일부를 강조할 때 사용하는 태그를 작성해 봤습니다. 밑에도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밑에는 em이라는 태그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똑같이 일부라는 거를 감싸 주시고 강조에는 이번에는 strong을 써보겠습니다. 강조할 때는 strong을 써볼게요. 자, 브라우저 화면을 보시면 지금 우리가 태그는 다르게 됐지만 화면에 출력되는 모양새를 보면 둘 다 하나는 이탈릭, I는 이탈릭으로 나오고 그리고 B는 볼드예요. B는 볼드라고 해서 글씨가 볼드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둘 다 화면에 똑같이 이탈릭과 볼드로 나오지만 둘 중에 하나는 아무 의미가 없이 모양만 이탈릭, 모양만 두껍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강조의 의미가 있다. 얘를 문장 중에 일부를 도드라지게 화면에 출력을 해보고 싶다. 그리고 이 페이지가 검색 엔진의 인덱싱이 될 때, 목록하가 될 때 이 페이지 안에 태그 중에서 그 사이트에 갔더니 B라는 페이지에는 얘가 중요한가 봐 라고 해서 걔도 수집을 해가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화면에는 볼드와 이탈릭으로 잘 나오지만 이 사이트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 태그는. 중요하다는 의미가 전혀 없는 태그예요. 모양만 이탈릭과 강조지, 볼드로 나오는 거지 강조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검색 엔진의 로봇들이 이 사이트를 수집할 갈 때 그냥 이 사이트에는 다 똑같은 중요도의 글씨만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em 태그는 영어로 emphasize,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얘는 strong은 당연히 강하다라고 하니까 강조의 의미가 있어요. strong과 em 태그가 정말로 강조의 의미가 있는 태그들입니다. 이 태그들은 심지어 이 안에서도 더 강조를 하고 싶으면 강조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태그 할 때에 난 이 태그를 더 강조하고 싶어 라고 하면 strong 태그를 또 쓸 수 있어요. strong 태그 안에 strong 태그가 또 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strong 태그 안에 그 안에 태그 해서 이렇게 쓰실 수도 있습니다. 강조 안에 강조. em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나요? 브라우저 화면에서는 다 볼드로 나올까 아니면 제가 또 다르게 나올까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화면과 같이 작성을 해보셨습니까? 이 태그는 하이라이트가 이렇게 되고 있죠. 그거 안에 이 녀석이 있는 모양새입니다. 태그 열고 닫고 헷갈리지 마시고 화면처럼 작성을 해봅니다. 저장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볼게요. 브라우저 화면에서는 다 볼드로 나오고 있네요. 네,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검색 엔진들이 수집을 해갈 때는 그 사이트에 갔더니 얘는 중요한데 그거 중에 이건 더 중요하대 라고 해서 수집을 해갈 수 있습니다.
됐나요? strong 태그 안에 strong. 자, 텍스트와 관련된 있는 태그 중에서 강조를 하고자 할 때 쓸 수 있는 태그들을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약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2 약어. 조금 띄우고 볼까요? 자, 제목 약어라고 했습니다. 자, 약어는 뭐를 얘기하냐면 자, 우리가 HTML 배우고 있죠? HTML의 뜻을 한번 보겠습니다. HTML은 웹페이지에 내용을 전달한다 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페이지가 검색될 수 있는 확률은 만약에 유저 중에서 검색 엔진의 키워드로 뭔가를 검색하는 유저가 HTML이란 태그, 이 키워드를 검색을 했다. 그러면 우리 사이트는 검색 결과에 나올 확률이 생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유저가 HTML이라는 걸 안 하고 저 HTML은 사실 뭐의 약자냐면 쟤는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의 약자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이 키는 아니지. 많이 들어본 HTML이라는 키워드를 했지만 만약에 정말 모르는 전문 용어의 약어를 넣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 약어로 검색하는 사람만 검색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걸 풀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얘를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이 키워드로 검색하는 사람도 나는 내 페이지가 검색 결과가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어떻게 쓸 수 있냐?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자, 약어가 abbreviation이니까 ABBR이라는 태그가 있습니다. ABBR 태그 안에 HTML을 감싸줍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HTML이 뭐의 약자인지 여기에서 제목이라는 타이틀이라는 속성의 값으로 풀어서 하이퍼 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다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어봐 주세요. 그러고 브라우저 화면을 보시면 마우스를 살짝 올려보면 지금 캡처 화면이 안 나오네. 네, 마우스를 살짝 올려보면 얘의 타이틀이 저런 식으로 마우스 올렸을 때 나오고 있어요. 자, 화면상에서는 그냥 HTML이라는 글씨만 나오고 있지만 얘를 이제 검색하는 유저가 이 녀석을 검색을 하든 얘를 검색을 하든 이 녀석을 검색하든 우리 사이트는 검색 결과에 나올 확률이 생기는 거죠. 알겠습니까? 여러분 웹사이트에 아까 생명이 검색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전문 용어들, 약어들은 반드시 풀어서 그게 뭐의 약어인지 넣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와 비슷한 쓰임새가 하나 더 있어요. 지금 얘는 이제 약어를 풀어 쓴 거고요. 전문 용어를 풀어서 쓰는 경우에도 많이 사용하는 태그가 뭐가 있냐면 써볼게요. 전문 용어라고 해보겠습니다. H2 태그에다가 제목 넣어봤어요. 자, 우리가 나중에 CSS에서 어떤 테크닉을 쓸 거냐면 IR 기법이라는 걸 많이 쓸 거예요. IR 기법을 사용하면 로고의 텍스트 대신에 그림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까 네이버의 로고 제가 보여드렸죠? 그게 태그에서는 분명히 HTML에서는 네이버라는 글씨가 있었는데 브라우저 화면에서는 그 자리에 이미지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네이버 로고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저 IR 기법이라는 게 뭐냐? 이거를 만약에 이 전문 용어를 모르는 사람은 제로 검색을 못 할 거란 말이에요. 자, 텍스트 자리에다가 이미지를 보여주는 기법. 이게 저거는 뭐의 약어냐면 IR은 이미지 교체라는 뜻이에요. 이미지 리플레이스먼트라고 합니다. 이미지 리플레이스먼트를 쓰면은 검색이 용이한 사이트를 만들 수 있죠. 대신 글씨는 살아있는데 글씨는 안 이쁘니까 그 자리에 그림을 넣는 방식입니다. 얘도 타이틀이라는 그리고 태그는 뭘 쓸 거냐면 DFN이라는 태그를 사용할 겁니다. 전문 용어들은 무슨 태그를 쓰는 게 좋냐면 DFN, definition에서 DFN 태그가 있습니다. 얘도 사용법은 앞서 abbreviation 해서 얘의 사용과 똑같습니다. 타이틀이라는 속성 안에다가 요게 도대체 무슨 기법인데? 라고 해서
지금 이 본문에 쓴 거 말고 이 본문에 쓴 내용 말고 얘를 또 부연 설명할 수 있는 단어나 설명이 있으면 이 타이틀 속성 안에다 넣어주시면 돼요. 아까 제가 약자가 이미지 리플레이스먼트라고 했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설명은 지금 문장으로 있으니까 저긴 요 정도만 해볼게요. 우선 단순히 IR 기법으로 검색하는 유저 플러스 이미지 리플레이스먼트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는 유저가 있다라고 하면 그 유저한테도 우리 웹페이지가 검색될 확률이 생기죠. 여기도 마우스를 살짝 올려보면 얘의 설명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됐나요? 사용 빈도는 그리 많지 않지만 여러분이 웹페이지의 내용을 보고 이거는 약어니까 ABBR 태그를 써보자. 이건 전문 용어니까 DFN 태그를 써보자 라고 해서 의도적으로 써주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게 뭐가 있냐면 인용문이에요. H2 인용문 보겠습니다. 자, 인용문이라는 거는 내가 순수하게 창작해서 만들어낸 컨텐츠가 아니라 어느 사이트에서 빌려왔거나 누가 한 말을 대신 빌려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 라고 할 때 쓰는 게 인용문이지 않습니까? 인용문도 한번 볼게요. 인용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블럭컷이라는 태그가 있고요. 이번에는 태그를 먼저 써볼게요. 그 다음에 p 태그 안에다가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블럭컷 안에다가 어떤 내용을 적을 거냐면 웹 접근성에 대한 얘기를 한번 넣어보고 싶어요. WAH 해서 키워드를 하나만 더 넣어볼게요. 사이트를 직접 적어보겠습니다. 네, 웹 접근성 인증 평가원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첫 번째 메뉴에 웹 접근성이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으로 가볼게요. 간 김에 내용도 살짝 보고 그 내용을 지금 내 웹페이지에다가 그대로 옮겨와서 쓰려고 해요. 웹 접근성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웹 접근성이란 해서 정보통신 접근성의 웹 접근성이란이라고 해서 나오고 있네요. 그럼 얘를 한번 복사해 볼게요. 패러그래프에 있는 내용을 복사해 보겠습니다. 웹 접근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복사해 보겠습니다. 자, 저 컨텐츠는 우리가 순수하게 제작한 컨텐츠가 아니라 지금 이 사이트에서 우리가 인용을 해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를 만약에 우리 HTML에서 이 블록컷 없이 그냥 p 태그에다가 이렇게 넣어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저 내용을 조금 그렇지만 그냥 도둑질 해온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금 그냥 페이지에 넣은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블럭컷 안에다가 넣어볼게요. 블럭컷 안에다가 이 p 태그를 복사해서 넣어보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작성을 해봐 주십시오. p 태그도 있고요. 블럭컷 안에 p 태그도 작성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저 내용을 어디에서 말 그대로 퍼왔냐면 퍼온 출처를 남겨놓는 게 인용문이에요. 여기에다가 블럭컷에다가 뭘 넣을 수 있냐면 사이트라고 해서 저 사이트가 출처를 얘기합니다. 블록컷은 인용문을 쓸 때 인용문을 감싸는 블록 레벨의 요소입니다. 블록 레벨의 요소에서 출처에서 좀 전에 우리가 복사해온 사이트가 얘란 말이죠. 복사해 볼게요. 여기 주소 표시줄 복사해 주세요. 주소 표시줄을 복사하고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주소가 제대로 복사 안 됐네요. 다시 복사할게요. 복스 넣어 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브라우저 화면에서 확인을 해보면 일단 블럭컷이라는 태그는 이런 식으로 들여쓰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다른 컨텐츠와 반드시 이렇게 구분을 해줘요. 되셨습니까? 문장을 통째로 가져오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고 또는 일부 단어만 만약에 가져오겠다. 여기에서 지능정보화 기본법이라는 거를 만약에 인용문 또 출처를 남기겠다라고 한다면 얘는 p 태그로 q 태그가 있습니다. q 쿼트의 q예요. q 태그로 얘들을 묶어 보겠습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이라는 걸 q 태그로 묶어 볼게요. 문장을 통째로 인용할 때는 블럭컷이라는 걸 사용하고 단어의 일부
말을 인용해 올 때는 q 태그를 보통 많이 사용합니다. q 태그에서도 출처는 똑같이 사이트의 속성의 값으로 넣어줍니다. 이 사이트에서 가져왔었으니까 똑같이 넣을게요. 이렇게 q 태그로 시작해서 q 태그로 감싸게 해주십시오. 자, 여기까지가 글씨의 일부와 관련되어 있는 대표적인 태그들을 설명했습니다. 이거 외에도 사실 뭐 서프니, 서브니 글씨를 위아래 내리는 다양한 속성들이 있는데 걔들은 그닥 빈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나오면 쓸 일이 있으면 그때 소개를 하도록 하죠. 자, 텍스트와 관련되어 있는 태그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